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 비트코인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시장에 한 차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방향성이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현재 0.8달러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지선인 0.8달러가 깨질 경우에 38% 수준의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FX 스트릿이 내놓은 전망인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0.85달러 위로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 황소 세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SEC와 리플에 대해서 정부의 심의 절차 특권인 DPP와 관련한 입장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된 내용이 외신들을 통해서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DPP는 SEC가 지금까지 법원과 리플이 요구한 핵심적인 내부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해왔던 정부 특권인데 SEC는 이번에도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DPP로 간주되는 모든 문서를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신범 맞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현실적인 경쟁자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솔라나가 다시금 디도스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솔라나의 기술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공격적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디도스 공격을 당한 것이 근본적인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건데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48,000달러 전후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5개월 동안 100% 넘게 상승하면서 중국 리스크에서 완전히 탈피한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수선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 내부 이슈라기보다 인플레이션 등 외부 이슈에 따른 것인 만큼 시장 내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시세 전망과 소송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본 뒤에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상황입니다. 리플 XRP는 장중 0.7달러대로 후퇴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0.8달러 초반으로 반등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인 0.8달러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다 지지선 자체가 또 무너지는 것 아닐지 그런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 상황과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상황에 따라서 큰 폭의 급락이 올 수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FX 스트릿은 XRP 가격이 현재 성패를 가르는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격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중요한 지지선인 0.8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38% 수준의 하락을 겪으면서 0.49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현재 1일 차트 기준 평행 채널 패턴을 형성했는데 결정적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0.8달러에서 기술적인 지배적인 기술 패턴의 하한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가 뚫리면 엄청난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FX 스트릿은 곰 세력이 비관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하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지 영역을 찾을 수 있다. 0.8달러가 깨진다면 0.76달러가 두 번째 방어선이 될 것이고 이후에 추가 발판은 지난 7월 12일의 최고가인 0.65달러 그 이후에는 0.6달러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후에도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6월 25일의 저점인 0.58달러로 하락한 뒤에 0.55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XRP 가격이 0.8달러 위에서 유지될 경우에 0.85달러의 618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 시작해 더 높은 수준을 되찾으며 약세 전망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XRP는 21일 단순 이동 평균인 0.93달러를 목표로 한 뒤 그 다음에는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0.95달러를 목표로 할 것이다. 이후에 50일과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이 교차하는 1.06달러의 50% 되돌림 수준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한 차례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외부 상황과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SEC 소송 상황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법원은 12월 8일까지 정부의 심의 절차 특권인 DPP와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서를 3페이지로 간단하게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DPP는 정부기관의 내부 프로세서가 민사소송이나 정보 자유에 따른 공개 요청에도 면제된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특권을 말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든 정보 자유에 따른 민간 영역의 요구에서든 이런 것들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지금까지 SEC는 이더리움이 왜 비증권이고 리플은 왜 증권인지 이 내부 판단 자료 근거 이런 것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DPP 특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원에 밝히면서 법원에 개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 DPP에 대해서 SEC와 리플 양측에 다시금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DPP와 관련해서 변화된 입장을 보이면서 이뤄진 건데 SEC는 이번에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DPP에 해당하는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SEC는 법정에서 보류된 모든 문서는 확인된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PP는 모든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이번 미국 항소법원의 판단은 SEC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DPP에 따라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리플 측은 당연히 SEC를 반박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측은 이번 항소법원 케이스에서 확인됐듯이 SEC는 특정 의사결정 프로세서를 식별하고 권한 로그에서 보류된 각 문서가 해당 프로세스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SE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SEC는 DPP에 따라서 무조건 공개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리플 측은 각 문서의 내용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묘한 법적 부분까지 평가하긴 어렵겠지만 얼핏 봐도 SEC는 거시적인 담론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리플 측은 미시적인 기준과 적용을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결국에는 법원이 어떻게 갈래타기를 해줄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발이지 1월 중순쯤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법원 결정을 통해서 이 지겨운 소송 이슈 끊어내고 잘 나가고 있는 리플 프로젝트 이 앞길 좀 법원이 잘 터줄 수 있으면 참 정말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디도스 공격으로 24시간 가까이 네트워크 먹통 사태를 겪으면서 모양새를 엄청 구겼던 솔라나가 다시금 디도스 공격에 노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솔라나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지만 네트워크는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우리 시간으로 12월 10일 0시에 솔라나 기반 NFT 플랫폼인 블록에셋이 제보하면서 알려졌는데 당시 블록에셋은 토큰 배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솔라나 체인이 디도스 공격으로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네트워크 먹통 없이 공격 방어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의 지속적인 이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노출 이걸 놓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캐피탈의 창업자인 저스틴 본즈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솔라나가 네트워크의 설계 측면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이런 솔라나의 근본적인 결함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속도를 위해 탈중앙화와 보안을 희생한 결과다. 솔라나가 채택한 POH는 결정형적인 블록 생성이다. 다수의 퍼블릭 체인이 POH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비결정형 블록체인 생성은 다음 블록을 누가 생성할지 예측할 수 없어서 보안과 검열 저항 능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결정형인 솔라나에서는 다음 블록 생성자를 인라인으로 예측하고 공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전체 공격이 아닌 다음 100개 검증자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공격은 규모에 관계없이 작동하며 솔라나의 보안 능력을 저하시킨다. 특히 디도스 공격이 51% 공격과 결합될 수 있는데 이건 모두 POH의 결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솔라나도 솔라나지만 주요 디파이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보안 이슈가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추후 어떤 이슈가 메인스트림으로 흐르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보안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역시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47,000달러와 48,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12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 FOMC를 앞두고 발표된 여러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이슈는 미국의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대선 중간 선거의 변수로 거론될 만큼 바이든 정부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월 CPI 발표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발표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백악관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해결사로 등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연준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방향성은 대충 정해졌고 관심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긴축 정책을 펼칠지 그 속도와 강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최소 2번, 많게는 3번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투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부의 환경은 이렇게 불안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펀더멘털이 더 튼실해진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난 5개월 동안 113% 상승하면서 채굴 시장이 중국 규제로 인한 리스크와 업황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는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중국의 탄압을 견뎌냈고 반년 동안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이건 가격 상승의 시그널로도 작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텍사스 비트코인 채굴자인 마쉘 롱은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미국이 채굴업의 새로운 메카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어쨌든 펀더멘털 강화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외부 환경도 부디 긍정적으로 정리가 돼서 연말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상승 신호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